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익률을 국대보는 시간입니다. 공략주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4가지 먼저 보실 텐데요. 어제 시장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널뛰기 시장에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아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어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였던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코리아 FT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현대차가 어저께 좀 상당히 좀 양호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 수준에 맞는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컨콜에서 이런 발표를 했죠. 하이브리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나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를 이제 생산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발언들이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 업체의 흐름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어저께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 다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조금 이제 조정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이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올라갈 때는 같이 좀 탄력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염두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APR인데요. APR 같은 경우는 사실 상장 당시에는 굉장히 조금 인기가 좀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공모가 수준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25만 원인데요. 일단 홈뷰티에서는 국내 1위 업체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보호해수의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4월 27일이 2개월 보호해수 물량이 해제가 되는 이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지금 AGR이라고 하는 이제 그 뷰티 그 의료기기가 판매 대수가 200만 대 이제 넘어갔다고 하죠.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호재를 좀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실적 발표는 5월 2일 날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기대감 요인들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금호타이어인데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갈 때 타이어도 같이 가고 여건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죠.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큰 것 같은데 4월 29일 날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요. 전년보다 150% 정도 증가한 1,400억 정도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도 좀 높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어저께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기대감 요인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기아인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하고 잠시나마 세론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양호했는데 기아는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조 8천억 정도 지금 컨센이 좀 맞춰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추이를 한번 조금 더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예상된 실적이 발표가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큰 변동을 보이기보다는요. 적절하게 21선을 좀 타고 갈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공략주 시간인데 뉴스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뉴스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 밸류업 뉴스와 반도체 뉴스인데 밸류업 뉴스 같은 경우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융당국이 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을 그 날짜를 확정지었죠. 5월 2일입니다. 근데 이제 총선에 따른 결과 때문에 밸류업이 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밸류업 관련주들의 탄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요인은 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같이 좀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큰 종목들로 좀 포진이 좀 돼 있습니다. 자동차, 금융 섹터. 그러니까 결국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많이 베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핵심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반도체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저께 하이닉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컨센보다 1조 원가량 지금 높게 실적이 발표가 됐고 어제는 좀 빠졌는데 일단은 컨콜에서 나왔던 내용을 지금 보니까요. HBM3E 12단 지금 공급이 내년부터 또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 물론 이건 아직 확정치는 아닙니다. 확정치는 아니고 요거에 따라 어떤 기대감이 좀 작용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D램과 낸드 플래시 재고가 계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재고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는 좀 호재를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 그다음에 지금 소재단, 장비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게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나 하이닉스 밸류체인 아니면 같은 어떤 고객사를 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 ELF 테크놀로지를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지금 제조용 화학 제품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고객사로 지금 놓여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요. 뭐 시가격이라든지 뭐 친너, 그다음에 박리액, 그다음에 세정액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이런 어떤 케미칼을 만드는 기업인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고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HBM을 만들 때 단수가 높아진다라는 건 공정이 많아진다. 공정이 많아지면 케미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ENF테크 같은 경우가 지금 위치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저항은 좀 강하지만 궁극적으로 목표치를 좀 더 상향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1,000원의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3,500원 라인을 좀 보신다면 실적을 갖춘 상당히 조금 우량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이 정도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의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